다음은 영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인사 및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나요? 즐거우십니까? 아마 오늘 가을날이 잠깐 점심 먹고 밖에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나 지지난부터 계속 지금 학교 입학 설명회 다니고 계시죠? 예, 그러시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전에 사회 봤던 선생님은 본교육 교무계획부장 백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우리 부모님들께 오신다래길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한참 동안 또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내 소중한 내 자녀를 어느 초등학교에 보낼 것인가, 내 자녀의 첫 학교는 어디가 될 것인가, 아마 많은 고민에 쌓이셨고 아마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처럼 좋은 학교는 어디야? 그러면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좋은 학교야. 이렇게들 선뜻 대답하고, 또 학교의 그 정체성이 학교를 안 가도 돼. 그냥 홈스쿨링이나 부모가 돌봐줘도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꼭 필요한 곳이다. 학교는 지식만이 아니고 학생들의 생활과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사립초등학교, 집 앞에 학교, 아니면 대안학교, 아니면 뭐 국제학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저는 본교 영화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영화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한 2차 때 한번 시간 쟀더니 딱 한 40분 나오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한번 40분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코로나19 상황에 학교는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아, 영화초등학교가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들이 우리 영화 초등학교는 영어를 몇 시간 하고 또 방과후를 어떻게 하고 또 수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학교들이 평판이 달렸다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라든지 학교와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안전히 돌보고 있는지, 안전히 교육하고 있는지,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 이런 거에 판도라 상자가 다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모 반듯한 교실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를 판단하는 것은 공개 수업 아니면 학부모 참관 수업 이 외에는 학교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있죠. 하지만 홈페이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학교의 모든 정보는 그대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또 한두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유튜브로 다른 학교 정보를 검색하고 있고 학교 간 비교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정보가 그대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초등학교의 모든 정보도 그대로 지금 학부모님들께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넘어가면서 학교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어쩌면 수많은 정보들이 학부모님들께 공개되기 때문에 선택이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네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교육 환경 꼭 보셔야 됩니다. 예,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합한 교육인가 그 학교가 그거 꼭 보십니다. 이 교육 환경 속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보시고요. 방과후 학교, 영어, 외국어 교육, 중국어를 하는지, 특화를
방과학이 어떻게든지 재능 교육이 어떤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가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역량이라는 건 여기서 집단의 힘입니다. 각 학교의 그 구성원이 하나로 뭉치는 힘인데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그냥 우리 학교 신입생 모집 설명회를 쭉 올릴까 하다가 그걸로는 교직원들의 역량을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교직원들과 면대면으로 보시면 딱 직감이 옵니다. 아, 저 선생님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금방 아십니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교에 오십사에서 부모님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으면 박수 한번 치워주세요. 네, 뭐 그냥 제일 편한 방법으로 유튜브에 쭉 올렸으면 좋겠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도 가을을 만끽할까?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중요하다. 해가지고 부모님들을 오시라 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우왕좌왕하는 학교도 있고요. 주저앉은 학교도 있고 어딘가 미래의 지향점을 바르게 잡고 그래도 코로나19에서 이렇게 뚫고 가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각종 데이터를 보시면 그대로 다 추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홈페이지 각 학교의 갤러리, 또 유튜브가 탑재되어 있으면 유튜브 동영상 한번 쭉 보시면 5분 내에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과연 학교가 주저앉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학교가 일관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입생 모집 설명회가 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데이터를 올리는지 이거는 금방 파악됩니다. 한번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장 선생님 꼭 보세요. 예, 저도 그냥 여기 다 벗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보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학교에, 각 기관에, 각 조직에 리더가 얼마나가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리더 한 명 잘 세우면 그 기관이 10년, 20년, 30년, 100년 쌓은 역사가 그대로 가지만 한 번 잘못 세우면 망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예, 주저앉는데 일주일이면 어느 조직도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머릿속에 남는지, 아니면 뜬구름잡기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뒤에 숨어 계신지 이거 보시고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 네 가지를 판단하고 나서 최종 결정은 부모님께 하셔서 내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장 적합할까 이거 한번 네 가지 추천해 드렸습니다. 영화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존중합니다. 영화초등학교는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구현합니다. 영화초등학교는 변화와 혁신을 합니다. 영화초등학교는 두려움을 탈피합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이 얘기 했죠. 안 한 학교 없습니다. 공립학교도 다 합니다. 대안학교도 다 합니다. 국제학교도 다 합니다. 여기서 네 단어를 네 개의 카테고리를 빠뜨리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뭔가 지금 이상한 조직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닌데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 그 미세한 차이는 설명회를 들으시고 학교를 한번 싹 둘러보시면 금방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학생 존중 콘텐츠 변화와 혁신 두려움 탈피를 하는데 학교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즉 학생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세한 터치를 들어가야 됩니다. 즉 막 다루면 안 됩니다.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다룬다든지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다룬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고 미세하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과 고민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4개가 있다고 두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막 다룬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영화초등학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네 가지를 다 믹서를 시켜가지고 영아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때 한 번 더 움직인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에 3월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학생들 학교 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는 어디 있었을까요? 학교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3월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과서를 가정으로 보내야 됐겠죠. 예, 그래서 유행한 말이 뭘까요?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서 학교 운동장에서 교과서를 쫙 싸놓으면 아이들이 착착착착 가져가고, 이것은 각종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학교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영아초등학교는 드라이브 스루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각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다 택배 상자에 포장해서 각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 했죠? 잘했죠? 또 한 번 시간이 지났는데도 개학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학습 키트, 학습지,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내용물들을 다 담아가지고 2번 보냈습니다. 2번만 보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님들도 보니까 되게 만족해 하세요. 왜냐하면 교과서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학습 키트도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영아초등학교 참 잘한다. 이제 영아초등학교도 할 만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비 많이 들고요. 학습 키트 발송할 때 그 내용물은 결국은 다 그죠?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만 했어도 충분했습니다. 잘했죠? 여기서 학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학생들이 보니까 부모님 핸드폰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외출하실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교생 대상으로 그냥 스마트 패드를 다 샀습니다. 예, 이거는 당시 이거를 살 때는 전자기기가 모두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서울 지역까지 다 수소문해가지고 사왔는데, 자, 이걸 가정으로 배달돼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우편으로 드라이브스루 해도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편 상자하고 딱 맞지 않습니다. 덜그덕거립니다. 방법은 하나. 어떤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이틀 동안 각 가정에 인천 지역을 다 돌면서 담임 선생님들이 다 배달했습니다. 이틀 동안요. 그래서 10시까지 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3번 했죠? 이제 부모님들 감동하셨죠?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스마트 패드를 각 가정에 보냈을 때 어느 어머님은 막 엉엉 우시더라고. 제가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충분했죠? 한 번 더 합니다. 예,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과자라든지 제기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물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각종 언론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은 아마 신문 인터넷 기사 검색하면 뭐 연합뉴스나 MBN에 그대로 현재도 지금 기사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관심을 가지면 기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서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마 사장님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어떨 때는 질병관리본부, 지청 같이 방역센터처럼 학교가 움직였습니다. 이때 어느 날 이런 결제가 올라옵니다. 2020 스스로 학급 심화형 사업비 지출 품위 100일 잔치를 한다고 왔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30건 이상씩 결제를 하는데 어느 경우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클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제를 왔는데 제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입학해가지고 100일이 됐대요. 그래서 100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100일 잔치 해준다는 거야. 질문 들어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입학했는데 100일 잔치 해주세요 하는 학부모가 있을까요?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죠? 예, 100일 잔치 안 해줘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근데 100일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반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100일 떡을 사가지고 연필에는 학생들 이름을 다 새기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100일 잔치를 하는 겁니다.
돈은 45만 1,300원이 들었습니다. 학교 돈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는 이따가 한번 투어하실 때 담임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미세한 터치를 감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영화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이건 좀 자랑하고 학부모님들께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학교 경영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아마 여기서 CEO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우리들 몸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이전이죠. 자, 우리 학교 우리 여름방학에 뭐 할까 그랬더니 영어 캠프하고 코딩 캠프하고 윈도우 오케스트라 캠프 합시다 하겠습니다. 방학은 약 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빵 터졌습니다. 여름방학은 한 달이 아니라 딱 2주로 정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이 2주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보시면 8월 초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고요.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놓고 국가가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될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했는 거예요. 영어 캠프, 윈도우 코딩 캠프, 영어 윈도우 오케스트라 캠프를 했는데 할까 말까 했을 때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다 계획은 했지만 추진하는 학교는 제가 아무리 파악해도 현재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에 캠프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끝나고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학교에서 뭐가 나오면 확진자 1명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번째,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인천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팽배하고 있는데 캠프를 차린다고 누가 옵니까? 학생들이 과연 신청합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최고의 교육 콘텐츠만 잘 만들면 분명히 여기는 캠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갔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2학년은 영어 캠프 54명 모집에 54명 정원 찼습니다. 3학년에서 6학년은 21명 소수정의 영어 캠프를 하는데 9시서 신청받아가지고 10시 16분에 끝났습니다. 대기자 10명이 있었지만 대기자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캠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포기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코딩 캠프는 더 했습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5명 소수정예를 딱 만들었습니다. 9시에 신청을 받아서 10시 3분에 끝났습니다. 여기도 포기자 한 명도 없습니다. 대기자 10명 있었지만 대기자 단 한 명도 캠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여기에 열정을 보였냐면 한 학생 부모님이 코딩 캠프에 신청한 것으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9시 10분인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코딩 캠프 신청 잘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딱 들어갔더니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신청 잘 됐는데 그랬더니 그럼 교실에 가서 그 아이한테 좀 코딩 캠프 신청 잘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코딩 캠프가 신청을 꼭 해달라고 걱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확답을 안 주면 아이가 오늘 학교 생활이 어렵다 해가지고 교실에 가서 얘야 너 지금 코딩 캠프 신청 됐으니까 학교 생활 잘해 그랬더니 마음 품 넣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영어 인도 오케스트라 캠프도 36명이 지원했습니다. 윈드 입으로 부는 학교입니다. 위험하죠? 예, 큰일 납니다. 그래도 36명이 지원했는데 도저히 그때 못했습니다. 17일 전후로 완전히 인천 지역에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루 전날 이거는 취소했습니다. 먼저 움직이다가 실패한다. 하지만 정답을 분명히 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4월부터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전국의 초, 중, 고, 대학까지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과연 누가 할까 했을 때 보니까 저는 뭐 시간 있을 때 이런 거 유튜브 보잖아요. 제가 몇 달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신입생 모집 설명회가 돼가지고 사립초등학교가 유튜브 채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계속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해다가 엉키고. 지난주 2차 신입생 모집 설명회 때도 영상이 잘 돌다가 영상이 중간에 다운이 됐습니다. 예배 때도 엉켰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패를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는 치열하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설명회 아주 잘 끝났습니다. 영상 잘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송출 잘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를 하지만 분명히 정답을 알고 가는 단계를 거칩니다. 학교들은 왜 유튜브를 안 했을까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왜 안 했을까요? 왜 빨리 안 했을까요? 어른은 우리들 부모님이나 저는 카톡의 세대입니다. 20대는 인스타의 시대입니다. 10대 아이들은 무슨 세대일까요? 유튜브의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핸드폰만 보면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유튜브를 잡는 자들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잡는 학교가 강자로 나타날 것이다고 저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했습니다. 실패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교육 콘텐츠는 내가 만족해야 된다. 즉 생산자가 만족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8시쯤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교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뭐야 이 선생님은 불도 안 끄고 퇴근했네.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딱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선생님 뭐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서로 놀란 거죠. 왜 퇴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영화 가족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되는데 아이들이 찬양이나 독주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거를 편집해서 송출을 합니다. 한 아이가 보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냈는데 화면을 자세히 보시죠. 뒷배경이 다 책이죠. 그 다음에 전자기기도 있습니다. 저것을 그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뒷배경이 어질어질하겠죠. 예. 아이도 칼라고 뒤도 칼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뒷배경을 다 흑백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사를 아이가 플룻을 연주하는데 그 가사를 플룻의 리듬에 맞게 하나하나 찍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만드신 분들은 아마 금방 느끼실 겁니다. 저 작업을 하는데 일명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퇴근을 못 하신 겁니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만해. 집에 가. 대충 만들도 돼.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들은 영화초등학교 유튜브 아이노스라는 채널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올리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 선생님이 이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거 하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이거 저기 아이들이 보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 컨텐츠는 학부모들이 만족하기 전에 생산자, 즉 학교 교직원,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만족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0.1%에서 승부가 납니다. 초등학교 각 기관은 2020년대 방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어서와 환영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서와 판결 체크. 37.5도가 아래면 교실로 들어가. 37.5도 위면 잠깐 스톱. 이 상황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안 한 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도 했습니다. 당연히 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거 학교장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교감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교감 선생님 교장실로 좀 잠깐 오세요. 그랬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발열 체크하러 갔다는 거예요. 무슨 발열 체크를 했더니 교실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 등교할 때 아이들 발열 체크하죠. 그 체온을 다 기록합니다. 한 번 했죠. 점심 먹기 전에 식당은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안 되죠. 한 번 더 합니다. 다 기록합니다. 또 학교 때 학생들이 집에 가기 전에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발열 체크합니다. 스쿨버스 타는 아이들은 등교 스쿨버스 타기 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많이 하는 아이는 하루에 4번, 적게 하는 아이들은 최소한 3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이것을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것이 종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묶음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 판별로 이렇게 다 라벨지를 붙여서 아유 이거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잘했다고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럼 박수 한번 좀 한 번만 더 그죠? 예.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37.5도 이하 이 데이터가 등교 전에 이 데이터를 바로 담임 선생님께 공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유가 들어갔을 때 만약 37.5도와 근접하면 담임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 실시간으로 중간중간에 이 발열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온이 높았을 때는 바로 교장실에 오고 또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나요?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만 보이는 것을 세밀하게 터치해야 한다. 사립초등학교나 국제학교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의 모든 공통적인 숙명이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합니다. 영화초등학교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영화초등학교도 신입생 모집하는데 학교 버스에다 현수막을 딱 걸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잘 걸어놨습니다. 어느 날 학교 버스가 학교에 딱 왔는데 저렇게 딱 걸려져 있습니다. 잘 걸었죠? 멀리서 잘 보입니다. 그죠? 깨끗합니다. 저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는 아시죠? 바꾸는 순간 현수막은 너덜너덜해지고 타이어 옆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 어떠니까 교장 선생님 밑으로 보면 그 효과도 없는데요. 아니야, 다 바꿔. 그 효과가 없고요. 그 타이어에 있으면 대래 지저분한데 그래도 바꿔. 왜? 스쿨버스에 아이들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스쿨버스에 탄 아이들은 밖을 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냥 앞에만 보고 있고요. 그냥 가끔 핸드폰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뭐하니? 그러면 깜짝 놀라고 밖을 보고 가을을 아름다운 가을이야. 그런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본다면, 그죠? 누구 하나 본다면 해서 스쿨버스를 다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교직원 눈에는 이런 게 딱딱 보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명품은 학부모님들이 금방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방금 전에 지금 올라오기 전에 뉴스 기사 아마 부모님들도 보셨죠. 샤넬 지금 그죠? 사건 터진 거 아시죠? 가격을 올려놨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절이 나는 거. 여름에 코로나19 8월 달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무슨 핸드백 가격을 올려놔가지고 서울의 모든 백화점이 어떻게 했습니까? 품절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수소문했더니 지방의 백화점에 그 제품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가를 내고 그 백을 사러 갔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는데 명품은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사가 인식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금방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학기가 맞춰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캠프도 끝나고 부모님들께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초등학교 1학기 동안 등교 수업 어떻게 했는지 좀 반응 좀 묻고 싶습니다.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이 화면 캡처는 제가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가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온라인 선물한 화면을 그대로 찍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들의 허물도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97.1%가 보통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49%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은 어땠습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83.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등교 수업은 97.1%인데 온라인 수업은 83.2%, 좀 낮아가지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공부할 때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봐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금방 그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한 분, 만족하지 않는다 세 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누굴까? 물론 학년반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등교 수업 한대 데이터를 역추적 들어갔습니다. 이 네 분이 전부 등교 수업에 매우 만족한다 했다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 네 분은 맞벌이 부부시구나.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많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응답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해석이죠? 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다. 이 말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품에 신뢰가 없다면 그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하고 아이들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학부모가 믿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죠. 2학기에 등교 수업을 할까요? 온라인 수업을 할까? 이런 설문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32.7%가 이런 응답을 합니다. 학교가 마음대로 해라.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면 등교 수업할 것이고 온라인 수업하면 온라인 수업할 것이다. 학교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인천에서 사립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학부모님들의 퍼센테이지는 0.8%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가 안 됩니다. 0.8%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 사립초등학교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보내는 학부모님들 어떨까요? 저보다 아마 여기 마이크 세워놓으시면 더 교육적으로 전문가들 기라성처럼 맞습니다. 다들 똑똑하십니다. 나름대로 다 교육 철학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 되게 수준이 높습니다. 웬만해서는 부모님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 리더이고 똑똑한 분들이 학교 방침의 32.7%가 학교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겠다. 저는 이거를 이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교육 환경, 우리 학교는 영어 수업을 몇 시간 합니다. 우리 학교는 방과후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뭐 외국어를 어떻게 합니다. 여기만 해서 국한되지 절대 마시고요. 그 교직원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교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직원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왕좌왕했는지 아니면 지향점을 잡고 앞으로 그래도 뚜벅뚜벅 갔는지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공지사항, 각 학교 갤러리,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탑재 건수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부모님들이 금방 캐치합니다. 네 번째, 교장 선생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어떻든 현실에서는 리더의 생각 따라 학교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꼭 이 네 가지 챙기시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